주식이 좋으면 채권이 안 좋고 네. 채권이 좋으면 주식이 안 좋고. 근데 사실 이제 금에다가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마지막에 그런 멘트 괜찮네요. 그죠? 돈 좀 나눠주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원입니다. 오늘 투자 상품 트렌드 시간이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요겁니다. 경제가 위험할 땐 금이 최고. 금펀드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게 증시가 폭락하면서 네. 반대로 금이 폭발적으로 가는 그렇죠. 그런 경향이 좀 그런 있죠.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사실 투자의 세계를 보면 항상 이렇게 보완책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안 좋으면 해외 증시로 돈이 가고, 그렇죠. 주식이 안 좋으면 채권이 뜨고, 주식이나 채권이 또 재미가 없으면 원자재, 원유라든지 네네. 금이라든지 또 이런 게 뜨는, 맞습니다. 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에 대한 투자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금 투자가 언제부터 이렇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받기 시작했을까요? 이 금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도망갈 수 있을 만한 곳이에요. 아, 도망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아, 그 표현이 인상적이네요. 우리 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돈들이 어딘가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은 돈을 인출해 가지고 화폐로 가지고 있던가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건데. 모든 걸 현금으로 들고 있을 수는 없는 그렇죠. 거니까.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은 이 투자의 기회 같은 걸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주식 시장이 안 좋다, 채권 시장이 안 좋다. 네. 근데 항상 이럴 때 경기가 이번 뭐 코로나19 사태처럼 경기 자체가 고꾸라질 때는 네. 모든 게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은 이제 주식이 좋으면 채권이 안 좋고, 네. 채권이 좋으면 주식이 안 좋고 뭐 이런 네네. 상황인데, 뭐 리먼 사태라든지, 네네. 뭐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사태가 있으면은 주식이나 채권 뭐 이런 것들이 다 박살나는 네네. 그런 것들이죠. 근데 사실 이제 금에다가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뭐 예전부터 그렇게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투자 아이디어는 아니었는데, 네네. 리먼 사태를 겪고 네. 예전에 오일 쇼크, 뭐 대공황 사태를 겪을 때마다 네네. 사람들이 뭐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보니까 항상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아. 금값이 오르더라라는 네네.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죠. 학습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발견한 그렇죠. 거네요. 네네네. 코스피 지수도 우리가 뭐 굉장히 경제 충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1700선을 지킨다든지, 네네. 1600선을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게 뭐 금에 대한 사람들이 투자 인식이 좀 좋아진 네. 뭐 그런 것들과 일맥상통한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뉴스에 따르면 원자재 펀드에 최근 한 달 새,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찍고 있는 시점이 5월 1일인데 네네. 최근 한 달 새 7조가 몰렸다고 합니다. 7조. 예, 어마어마한 돈이 몰렸는데, 이제 대신 그 워딩이 재밌는 게 원유 선물은 울고 금 펀드는 웃었다.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예, 기사 제목 이렇게 떴거든요. 네. 금 투자 실적이 최근에 괜찮은가요? 그렇죠. 금 관련 ETF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한 1년 수익률 기준으로 30%를 육박하는 것들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 금값이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게 결국에는 금값을 결정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네. 특히나 그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는 가격이 왜 폭락을 했느냐,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니 그렇죠. 똥값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네. 금값은 왜 올랐느냐, 사려는 사람은 많고 금 같은 경우는 매장량이 한정지어져 있잖아요. 제한되어 있죠. 네, 그리고 채굴되어 있는 것도 뭐 영국이라든지 뭐 네. 각국에 있는 금괴 보관함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도망치려는 돈들이 몰리다 보니까 금값은 올랐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네. 금에다 투자하는 펀드 ETF의 성과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네, 것이죠. 네. 금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그 보완책으로서 네네. 이렇게 경기가 좀 안 좋아질 때 각광받는 상품인데,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화로서의 가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에 대한 수익이 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금이나 화폐 같은 것은 재화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지만 재화를 교환할 수 있는, 네. 재화와 교환할 수 있는 뭐 화폐 가치를 가진 수단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재화로서 자체는 매력이 없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이거 예. 금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뭔가 다른 물건하고 교환할 수 있는 네. 이런 매개 수단이라는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글로벌리 모든 화폐들 있잖아요. 우리 네. 지폐, 화폐들이 모든 가치는 사실 금에 종속돼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화폐 가치를 지배하고 있는 거는 금의 가격하고 그 달러의 가격하고 매칭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건 이 금이라는 거, 달러라는 것의 가치는 우리가 뭔가 그
이거 자체로서 재화의 매력은 없지만은 뭐 네. 이게 나중에 뭐 물건하고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뭔가 네. 약간 안정성이 조금 더 재화보다는 많다는 거죠. 네, 네. 상속의 기술인가? 뭐 이런 책에서 제가 봤던 건데 그런 매력이 또 이게 있죠. 네. 금이 네. 상속 어떤 그 수단으로서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뭐 어떤 그 제사를 지내는 그 도구들 예예. 그런 거를 이제 금으로 제작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넘길 수도 있다. 뭐 그렇군요. 이런 거를 제가 어떤 그 회계사가 쓴 책인데 뭐 우리 상속의 또 기술인가 이런 거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걸 봐도 금이라는 게 어떤 분명히 재테크의 뭐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지 않는 가치가 분명히 있는 그렇죠. 것 같은. 예, 예, 네네. 예. 그러면은 이 금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진짜 뭐 제 주변에 있는 좀 돈 많으신 분들 가끔 뵙는데 뭐 네. 그런 분들은 금기를 사세요. 직접 사가지고 뭐 제일 좋은 게 스위스에서 거래소가 있으니까. 네네. 뭐 그런 거를 직접 사가지고 장롱에다 두시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근데 네. 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네. 경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뭐 분실의 위험이 있고요. 뭐 보관할 수 있는 장소의 문제들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손상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금괴를 사는 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이 있습니다. 뭐 금과 네. 관련된 선물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요즘 좀 각광받는 거는 그 네. 한국거래소 같은데 네, 여의도에 네. 있는 한국거래소 같은데 가보면은 그 정문 열고 들어가 보면 금괴들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직접 사는 게 아니고 네. KRX 금거래소라는 거 뭐 그런 거 네이버에서 한번 쳐보시면 되는데 이게 굳이 금괴를 소유한 게 아니라 이거 내 거야라고 뭐 표기만 해둘 수 있는 약간 네네. 주주명부에 이름 쓰듯이 그걸 굳이 들고 가지 않아도. 네, 네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뭐 예. 그 외에도 금펀드 네네. 라든지 뭐 금과 관련된 ETF, 네네. 뭐 골드 선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 투자하시게 되면은 금의 값이 올라가는 것만큼 네네. 뭐 굳이 보유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은 구가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결국은 좋은데 이제 그 투자의 방법은 이제 취향이 좀 들어가겠네요. 예, 나는 뭐 맞습니다. 물건을 갖고 싶다 이럴 수도 있고, 뭐 간접적인 파생 상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로- 금괴를 좀 사고 싶은데 그러시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금이 또 이제 결국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거는 지금 들어가기 괜찮은 타이밍인지. 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권해주고 싶으세요? 금 투자를? 네네네. 일단은 금이라는 거는 그 가격의 변동성이 뭐 여타의 상품들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 물론 뭐 경기가 나빠질 때는 올라가고 네. 뭐 네네. 경기가 좋아질 때는 좀 내려가고 그런 변동성은 있긴 한데 네네. 변동성을 좀 피하면서도 뭐 물가 상승하는 거는 좀 잘 따라잡거든요. 금리. 예, 그렇죠, 그렇죠. 변동성은 좀 낮은 투자를 하지만 물가보다는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봤을 장기적으로. 때. 네. 뭐 그런 장기적으로 뭐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꽤 괜찮은 투자 방법인 거고요. 네. 지금 들어가도 괜찮으냐 뭐 요거는 제가 항상 힘들어하는 주제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고점일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네. 위기가 굉장히 심할 때는 금값이 피크일 올라가니까.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피크라고 생각이 되지만 뭐 코로나19 사태가 좀 안정화될 추세가 보인다. 뭐 이때쯤 뭐 그런 뉴스가 나올 때 금값이 네. 많이 떨어졌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 네.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기가 좀 불안정할 때, 네네. 좀 불안할 때, 이럴 때 금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 이 시점에서는 좀 사실은 또 이게 어떻게 보면 2월부터는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많이 네,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네. 뭐 지금 요새 코로나19가 좀 정리되는 느낌이 조금씩 들거든요. 네, 네. 미국에서는 뭐 렘데시비르라는 네. 뭐 약품이 한 그 코로나19로 치료받는 사람들의 치료 기간을 한 30% 정도 단축을 해줬대요.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 네. 코로나19 사태가 만약에 정리된다, 금값은 네.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뭔가 좀 금이 더 오를 거야라고 투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네. 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이렇게 확 튀어오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만약에 경기가 좋아진다라 그러면은 네네. 떨어질 가능성은 좀 너무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적합하지는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혹시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도 좀 장기로 봐야 되는 시점이다. 장기로 보면 네. 뭐 지금 사나 뭐 내년에 사나 언제든지 좋습니다. 네, 저는 네. 사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종원 작가님과 함께 금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네. 네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